네, 7월 20일 3.10 중계석 그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원보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야, 너 아직 나올 시간 아니잖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뉴스룸에도 나오고 낮에 3.10 중계석 여기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JTBC 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일단 첫 방송이니만큼 제 나름의 각오를 말씀드려야겠죠. 자, 이거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밌지 않으면 TV가 아니다. 이제 뉴스도 재밌어야 한다. 식곤증 몰아치는 이 제일 위험한 시간대 재미난 방송으로 여러분 생활에 활력소가 되드리겠다는 약속 말이죠.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각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현장 슉. 예, 먼저 민주당 배경앞 통합당 지도부 슉. 예, 다음은 문 대통령 신발 투척 남성 영장 기각 슉. 예, 마지막으로 토트넘 올해의 선수 상폭 터진 손흥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3.10 중계석 그 대망의 첫 방송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솔직히 고 의원님을 잘 모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예, 아예 아닙니다.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리죠. 네, 뭐 일단 저는 저기 서울 목동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매일 아침 6시 5분마다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 외 뭐 텔레비전 다양한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금 뉴스를 해설해드린다 할까요? 네. 좀 쉽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3.10 중계석에 네. 빨간색을 또 이렇게 입고 앉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게 설레네요. 상당히 옷 색깔이 도발적이죠? 그러게요. 예. 리허설 할 때는 이 옷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계 시작해 보죠. 관전 포인트 먼저 보시죠. 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이거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그렇죠.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 논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한 방송국이 이제 100분 동안 토론하는 그 프로그램에 그렇죠. 출연을 해서 방송이 다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있었는데 켜져 있어서 그때 했던 발언 이게 좀 혼쭐이 났던 발언이죠. 방송하는 사람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참 턴 얘기인데 이걸 왜 또 골랐느냐? 자, 오늘의 첫 번째 현장 여의도 국회로 가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여의도 국회 부감샷입니다. 자, 오늘의 선수들 하나둘 입장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합니다. 통합당 비대위 잠깐만요. 저거 파란색 민주당색 백드롭이 있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자, 김종인 위원장도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인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게? 뭐 들어오는 지금 성일종 의원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항상 정당에서 뭔가 이제 백드롭이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표를 붙이게 되는데 그렇죠. 뭐 보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그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정확하게 중간에 해놨어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 이름을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 아니냐 이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백드롭을 붙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뭐 국토부 김현미 장관 퇴임 계속해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 올해도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도 저 백드롭을 바꾼 걸로 아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상당히 파격적인데 말이죠. 우리에겐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수민 통합당 홍보본부장 그 홍보본부장 자리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6일이었죠. 흰 바탕에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이 통합당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동산 총력전 선언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서 이거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도 총리도 다른 얘기라고 심지어 이제 도지사, 법무장관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뭐 법무장관까지 말을 보탠다.
도대체 부동산 정책 누가 주도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논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확실히 내비친 거죠. 뭐 제목으로는 금부 분리라고 이제 글을 달았어요. 이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이 부동산으로만 쏠려가는 이 상황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지적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 그리고 국무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느냐.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쭉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SNS에 올린 그 시간대를 봤더니 아침 6시 8분.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일찍 일어난. 아무튼 근데 이 듣보잡 이론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 금부 분리 정책,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을 떼어놓자. 여길 이에 대해서 아기와 소금에 비유하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땅하고 이제 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설명 쭉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을 이제 좀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욕조를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또 이 소금을 돈이라고 보고 또 집값을 아기 몸이라고 본다면 욕조에 소금을 계속 집어넣으면 아기가 몸이 계속 뜰 수밖에 없다. 이게 부력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안에 돈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이 집값 잡기 힘들다라는 지적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논쟁에 링에 오른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집을 덜어낸 이분 경기도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요. 저는 이게 정권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체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위기라기보다는요. 이게 일하지 않는 문화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이거 해결 못하면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 경고했네요. 일단 부동산 투기를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20일 어제였죠. 이제 최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최근 현안인 부동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불로소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불로소득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다. 이건 뭐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땀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땅이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생산 자본들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이 되면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근데 이제 뭐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저렇게 참전을 하면서 결국 이 부동산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를 풀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물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일단 청와대 고심이 조금 깊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전 그 주례회의상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폐지 않고 유지하겠다 그린벨트 이 이야기가 이제 총리실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뭐 다양한 국공립시설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 발굴해서 인용하는 방법 연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그린벨트 해제 이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의견을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미래통합당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내겠다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보다 더 센 탄핵소추안. 자, 이게 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표결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을 거예요.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결 가능성, 그러니까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이게 탄핵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요. 지난번에도 뭐 안 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저렇게 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분이 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는데 일단 뭐 두 사람의 만남이 저렇게 뭐 사진 기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거는 최근에 그 입장문 유출 논란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뭐 그런데 전혀 그런 시선 개의치 않고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이죠. 저렇게 주먹 인사를 나눴네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시끌시끌했던 첫 번째 현장이었고요. 다음 현장 신발 투척 사건의 결말을 알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관전 포인트부터 보시죠. 신발 열사. 이른바 신발 열사는 태극기 세력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소위 이 신발 열사, 이 뭘 지칭하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게요. 그 신발을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또 다 촬영을 했으니까요. 지난 16일이었죠. 국회 앞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마치고 나올 때 네. 신발을 던졌던 정모 씨를 두고 일각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서울 남부지법으로 가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유는 뭡니까?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 하고 싶은 말 이게 나랍니까?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청년 교육자들이 왜 태어나서 보지 못한 채 이 나라가 진정한 신발 던진 신발 던지신 이유가 뭐예요? 을 바꿔야 합니다. 신발 던진 이유가 뭡니까? 바꿔야 합니다. 야. 이제 다쳤겠네요. 굉장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아무튼 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뭐 응원 소리, 기자들의 질문 소리, 또 뭐 비난 소리 뭐 막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오갈 때 그 지지자들이 모이는 그 이상의 어떤 예. 인파가 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날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서 또 뭔가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신발이네요. 구두로 해주세요. 예. 아, 그 신발이 맞습니까? 던졌던 신발이? 예. 그거로 박살을 내십시오. 뭐든. 아, 예, 바로 그 구두. 자, 좀 비켜주세요. 거짓평화 박살. 분노의 한 방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거짓평화 박살. 불법 체포당했습니다. 세게. 아이고. 한 방에 아니. 예, 터졌습니다. 터졌네요. 자, 이제 먹읍시다, 우리. 예, 이게요. 이 신발이 정의의 신발이에요. 정의의 신발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모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뭐가 됐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박으로 때리는 저 신발. 저 신발이 그 신발. 뭐 영상상에 지금 보이는 대로 이제 그때 그 신발이다. 예, 왼쪽 신발. 네,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박을 저렇게 내리치는 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유치장 갔다 나오면 두부 먹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뭐. 자, 근데 뭐 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퍼포먼스에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본인들이 뭐 바라는 바를 이렇게 한번 깨보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뭐 애꿎은 수박만 저 요새 비싼데 좀 예. 먹어야 되는데 아마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위생적으로 신발로 이렇게 깬 수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신발 투척 행위가 저분들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할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다.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그 저 정모 씨의 이력을 보니까요. 뭐 뮤지컬 극단의 단장이라고 해요. 또 연극 배우 활동도 했었고. 연극을.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퍼포먼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법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기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뭐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또 이 사실관계 대체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피의자가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임하는 태도 뭐 또 그의 처가 있고 아들이 있는 이런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아신 것처럼 이 구속영장 청구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범죄 상당성,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지점을 또 주목하고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또 설왕설래가 많은데 한 6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한테 그 시의회에서 네. 계란을 막 이렇게 슉슉슉 던졌던 시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김성일 당시 예. 창원시 의원이었죠. 그분은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죠.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그 이해 지금 저기는 이제 시의회 의장석을 향해서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곳에서 이제 실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었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가 나왔었고 예. 당시 법원에서는 이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 김성일 창원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예. 저 영상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달걀이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요. 아무튼 간에 이 요점은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이 정모 씨가 소위 신발 열사다. 네.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막 되게 영웅화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단어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열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진짜 내 몸을 희생하신 분들 그 중에 이제 좀 무력으로 저항하신 분들은 우리가 의사라고 하고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대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무력은 아니고 이제 맨몸으로 끝까지 한 거 했던 분들을 열사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얘기하는데 예, 그렇죠. 여기 지금 신발 열사란 말은 가당치 않다. 예. 뭐 그냥 신발 투척 음. 뭐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이면 되는데 이 열사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너무 오바했다. 예, 이건 좀 오히려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신발 투척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구력은 좋지 않았다. 예. 예, 이렇게 봐야죠. 예. 아무튼. 예. 근데 이 취재진이 저 정모 씨에게 정당 활동을 하는 거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포스터 하나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나가는 이 포스터인데 네, 자, 땡땡 7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디는 뭐 안산 단원을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뭐 일산 단원을이라고 돼 있고 말이죠. 이게 뭐 저희- 표기가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보셨다시피 이제 기호가 7번이었고 음.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그 정모 씨 아들이 아들이군요. 예, 출마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아하. 조원진 대표 얼굴도 잠시 보였었는데 당선은 안 됐어요, 당연히. 예, 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그동안 총선 이후에 낙선하고 상당히 근황이 좀 궁금했는데 또 저렇게 또 연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우리공화당 그 최연소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원진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신발을 던졌던 바로 그 정모 씨가 저 후보의 아버지였고 그러니까 사무장 역할을 당시 이제 도맡아서 했었죠. 네. 안산 단원을이면 또 세월호 그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계신 곳인데 말이죠. 그건 그렇고 이 조 대표가 면회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원진 대표하고는 이제 뭐 인연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직접 유치장을 찾아갔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신발 투척 논란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오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전에 한마디 툭 얹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투척한 사건을 두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만약에 신발이었으니 망정이지 무슨 뭐 폭발물이랄지 그럼요. 이런 화기를 던졌더라면 이건 완전 정말 엄청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희가 신발 투척 사건 후속 내용 중계를 해드렸고요. 예, 야구 선수 출신이죠. 양준혁 씨에 대한 소식인데 함께 보시죠. 여기서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할까 합니다. 네, 단독 기사입니까? 단독입니다. 단독. 여러분들 양준혁 씨 그동안 경기력 보셨나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이 드디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고현준 해설위원이 양준혁 씨와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네. 또 뭔가 좀 중요한 소식을 또 전해 주실 예정인데 자, 결혼을 하시는 거죠? 결혼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죠. 예. 어제 그 저녁에 이제 JTBC 뭉쳐야 찬다에서 얘기가 됐었고 예고편이 나왔어요. 예비 신부의 뒷모습이 보이는. 그러니까 다음 주 26일 금요일 밤, 일요일 밤이죠. 예. 네, 일요일 밤이 되면은 이 뭉쳐야 찬다에서 예비 신부의 그 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결혼 날짜가 저 저거예요. 예. 또 정면 얼굴은 안 나와요. 편집을 누가 한 거야? 다음 주에 본방 보란 얘기죠. 그런 예. 건가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죠, 저 여성분? 오랜 세월 양준혁 선수의 이제 팬이었던 분입니다. 팬. 그리고 광주 태생이세요. 광주 경기장에서 처음 삼성 라이온즈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상한 팬이 있다. 거기는 당시 이제 혜태 타이거즈의 그 홈인데 하하. 저 사람 누구지라고 했던 게 인연이 돼서 세상에. 지금까지 이어진 그야말로 천생 배필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결혼 일정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양준혁 뭐 저는 평소에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하고 이제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제 매니저 통해서 얘기를 쭉 들으니까
매해 자선 야구 대회를 하시거든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보통 그 서울에 있는 이제 고척 돔에서 하는데 자선 야구 대회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식을 하고 싶다라는 게 그동안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고척 돔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그 결론이 안 나서 요즘 서울시가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2월 3, 4, 5일 중 하루가 될 것 같다 정도까지만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10 중계석을 위해서 제가 취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아무튼 부럽고요. 저희 310 중계석의 매력이 뭐냐면 연예 뉴스도 네. 거침없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축구 얘기 나온 거 좀 더 축구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자 연예인 중심으로 결성된 축구팀이 생겼다라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이제 합류했던 아하, 축구 동호회 이럴 수가. 이 사진이 한 장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뭐 오화영 씨, AOA 출신이죠. 또 구구단의 김세정, 또 김나영, 트와이스의 미나, 아이고. 또 지효, 또 EXID의 정화, 또 배우 김세론, 아저씨에 나왔던 그 친구까지 뭐 다 포함되어 있는 팀이라서 어마어마한 팀이 있었죠. 야, 이거 예. 남자 A 대표팀하고 붙어도 예. 그냥 막 다 비켜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냥 이길 것 이거 같아요. 축구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또 뭐 좋은 일인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이 팀 이름이 FC 루머. 루머. 예, 남자 팀이 있어요. 거기 또 아이돌 남자 멤버들이 소속이 돼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축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단순한 어떤 친목하고 또 뭐 연애하려고 만든 것 아니냐 이런 팬들의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축구를 연애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 이 축구단의 이제 멤버인 지금 나오죠 오하영 씨가 저렇게 해명을 그렇지 않다. 운동하는 보람, 운동만 하고 있다. 이런 또 해명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요 오후 3시 37분 35초를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잠시만요. 지금 뭐 저희 유튜브 생중계가 댓글들. 되고 예.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 어떠셨는지요? 왜 더 안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짧고 굵게 가자. 네. 이게 저희의 신조입니다. 부분 오늘 첫 방송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매끈해도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너그러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0 중계석은요 내일 오후 3시 10분 오전 3시 10분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